학생도 왔네요. 지금 다 예비 고1, 그러니까 중3 아니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중3 아닌, 몇 학년? 중1이요.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 혹시, 이따가 고3 그 형제 있는 어머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자료를 저희가 고3 거를 여부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가지고 가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 국어학원 원장, 이현 아니고, 박은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많이 다르죠. 그 첫째인 분들은 또 잘 모르시고, 입시도 많이 바뀌고, 둘째이신 분들은 또 알고, 그렇죠. 잠깐, 첫째, 둘째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절반 좀 넘으시는 것 같고요. 둘째. 그럼 나머지 손 안 드신 분은 셋째, 넷째인가요? 저는 잠깐 앞에서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입시 전문가분이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고 있고요. 현재는 조금 학원도 있지만 약간 족보닷컴 아시나요? 족보닷컴 같은 회사가 이제 미르소메듀라는 회사인데 노른자 국어라고 해서 그런 자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참고서도 몇 번 집필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국어에 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입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국어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국어 성적을 잘 받는지에 관한 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구리에서만 머물기는 아까운 전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요 근처에 학교를 보내실 거잖아요. 결정을 아마 어느 정도는 하셨겠죠? 동하고 있으신가요? 동하고 369 결정을 하지 못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경향이 조금 이번에 수능이 아예 바뀌면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뒤에 막 많이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약간 책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뒤에 데스크에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렇게 생긴 거 요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생긴 책이 들어가 있으면 잘못 안 돼 있고, 이거 괜찮은 거군요. 네, 괜찮습니다. 요거는 2교시 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에 전부 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A 먼저 보실게요. 구리 지역 고등학교의 내신은 점점 땡땡땡으로 바뀌고 있다. 해서 여기 한 글자 알려드릴게요. 형이거든요. 형. 땡땡형으로 바뀌고 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수능. 맞습니다. 수능형으로 바뀌고 있다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약간씩 그랬는데, 그리고 학교별로 편차가 컸거든요. 근데 학교별로 편차가 거의 없어지고, 사실 대충 생각하면 어느 학교 시험 문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국어는? 동하고 또 369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동하고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평준화가, 말 그대로 비평준화 지역인데 평준화가 되고 있고, 조금 특이한 경향들이 좀 사라지고 하나로 좀 모이고 있는 거예요. 수능형으로 바뀌고 있는데, 어머님들 지금 대부분 수능 세대시죠? 그렇다고 하시면 됩니다. 수능 세대 그 전이라는. 근데 수능 문제하고 내신 문제의 제일 큰 차이가, 내신 문제는 교과서를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제 수능 문제는 교과서 외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이걸 대비하려면 내신 대비는 그 기간 동안에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열심히 파면 되는데, 수능형의 문제를 대비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운동에도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미 그걸 7살 이전에 다 끝내요.
막 읽고 뭐 엄마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도 다다다 떠들면서 그 이제 LAD라고 하는데 언어 중추가 발달하는 기간에 그걸 다 끝내버리는데 그걸 못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막 책도 안 읽고 이제 이런데 초등학교도 원래벌레 그냥 넘겨버리고 그럼 예를 들어 중3까지 밀려왔어요 지금. 그럼 지금부터 수능형이든 뭐든 해서 이거를 잘 이겨내려면 지금부터 하면 몇 년 걸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2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은 누구보다는 6개월 정도 이제 유리하냐면 12월 설명회 때 오실 분들보다는 6개월 정도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유리한 거는 이제 좀 전부터 시작한 거죠. 이제 애들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제가 감히 어머님들 앞에서 인생의 본질을 논해서 죄송한데요. 학습과 인생의 본질은 땡땡 평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무슨 평가인지 아시겠어요? 자, 절대평가, 상대평가 둘 중에 뭘까요? 상대평가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이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정해놓고 뽑잖아요. 점수를 정해놓고 뽑고 등수를 매겨가지고 뽑는 거니까. 그리고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이삭 토스트를 여기 열어가지고 막 성공을 해서 너무 행복한데 옆에 갑자기 버거킹이 들어와서 더 잘 돼. 그러면 좀 덜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국어가 고교 학점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절대평가의 요소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32년 수능부터는 수능이 무슨 고사화 된다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격고사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능으로 자체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 이상 받으면 여기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거, 이런 형태가 덜 중요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도 지금 절대평가가 돼 있잖아요. 근데 뭐가 어떻게 입시 제도가 바뀌든지 사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뭐보다 잘하면 되냐면 옆에 애보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반에서 내신 잘 받아서 몇 등 안에 들면 어디를 가고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국어의 본질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되냐면 이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가 중3 때까지 해서 안 되는 애야. 그래서 인제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 겨울방학에 시작했어요. 3월까지 해봤자 길어야 4개월이거든요.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요. 애도 최선을 다해. 근데 아직 그 시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시험을 잘 못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해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가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시험 가지고 너무 실망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애가 열심히 하고 나서 언제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냐면 1학년 말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딱 보면 되게 많은 애들 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마음먹은 순간부터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지나면 변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잘하던 애들도 가다가 한 번쯤은 넘어지는 애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속 하고 있으면 걔네를 제끼고 하면서 고3 때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면 됩니다. 국어는 그렇습니다. 뭐 안 그런 과목도 있겠지만요. 세 번째입니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한 글자인데요. 상품을 준비해 왔어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이거 이제 저도 학부모거든요. 저희 아이는 동아고 3입니다. 올해 수능을 봐요. 저도 같이 봅니다. 저는 매년 보기 때문에. 근데 같은 학교에서 보면 안 되겠죠. 그럼 부담스러울 테니까. 이제 보통 제가 신청을 하면 요 근처 학교로 배정이 되긴 한데, 어머님들도 볼 수 있으세요, 수능? 요 교육청 가서 신청하시면 당장 보실 수가 있고, 요 근처 학교인데 저는 국어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만 보는 반으로 배정이 돼요. 주로 누구랑 배정이 되냐면 예체능 하는 애들이랑 같은 반에 배정이 돼가지고, 그럼 이제 그 반의 정원이 대략 15명 정도 시험 보거든요.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딱 가면 보통 몇 명 정도 앉아 있을까요? 한 3명 앉아 있습니다. 그럼 3명 앉고 제가 네 번째로 들어가고, 수능 안 보는 애들 많으니까 신청만 해놓고, 신청은 다 하니까. 예체능 중에서는 뭐 그 전에 합격이 돼서 안 보는 애도 있고, 혹은 뭐 그날 보기 싫어서 안 보는 애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4명이 앉아 있는 중에 요 문제를 푸는 사람은 저 혼자예요. 나머지 3명은 뭐 하고 있냐면 이제 이제 저 혼자 열심히 풀고 감독관들은 제 앞에 이제 서 있죠. 제가 막 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아들하고 같이 시험을 볼 건데요. 둘째는 중3이고 장자 중3입니다. 이제 뭐를 계속 느끼냐면 애들 키우면서 아, 얘가 때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첫째 같은 경우에는 삼육중을 나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열심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막 불만은 많은데 이게 이제 겉으로 얘기하면 또 싸우고 막 이러니까 약간의 어떤 불편한 상태가 되다가 고3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불이 붙더라고요. 확, 그냥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언제냐면 고1 넘어와서 2학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3 어머님들은 이게 약간 애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본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다른 애들 하는 거 보고 하면서 대부분 고1, 2학기 정도부터는 좀 정돈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요. 저희 아이처럼 늦은 애는 고3 돼서 불이 붙고 좀 더 빠른 애들은 고2 올라가면서 불이 붙어서 불이 붙으면 뭐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돼요. 눈빛이 진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약간 막 정신없이 이게 아니고 그리고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지 별로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그냥 쭉 가거든요.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므로 뭐냐면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왔을 때 애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너무 오래 걸려. 재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끈을 잡고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아버님들은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애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애들에 대해서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집사람한테 그냥 할 때 되면 하겠지 냅둬 학원 뭐 하려고 그래 공부도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최소한의 거를 잡아줘야 얘가 나중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잡아주니까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을 보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제가 드릴 말씀 전부 다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입니다. 학교별로 좀 알려드릴게요. 요걸 조금 빨리 볼 텐데 동화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의외 아닌가요, 어머님? 동화고는 내신으로 가는 학교인가요? 수능으로 가는 학교인가요? 아유, 완전 수능으로 가야죠. 내신으로 가는 애는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동화고가 문제를 내신형으로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 1학년 이번에 중간고사거든요. 뭐 100%? 교과서 100%.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시켜요. 요거 다 해봤자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니까 학원에서 문제를 짜내고 서술형 만들고 빈칸하고 뭐 해봤자 요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와부고나 뭐 경화여고나 이런 데는 와부고는 고1 때부터 수특시키잖아요. 수능 특강 한 권 전체 이렇게 시켜버렸다니까요. 경화여고가 올림푸스 뭐 이런 거 다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공부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동아고가 현재 수능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거는 애들의 개인기예요. 학교에서 수능형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바뀐 건 뭐냐면 올해는 이제 수능 대비반 전담 선생님이 생겨가지고 그 될 만한 애들 한 3, 40명 모아가지고 이제 빡세게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규 커리큘럼에서 뒷받침을 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자, 기말고사는 이번에 봐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역시 이거 사실 제가 평범하다 4번 쓰고 싶었는데 평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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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서 교사용 지도서에 나온 내용들 자습서 이런 거 열심히 보면 되는데 물론 이렇긴 해요. 동아고에는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다른 학교보다는 좀 적으니까 성적이 위로 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90점대가 막 이만큼 있으니까 요 안에서 1, 2점 가지고 싸우는데 이제 1, 2학년을 합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하는 애들이 피해를 봅니다. 변별력이 없으니까 잘하는 애들이 피해를 봐요. 특히 지금 이번에 고1 전교 1등 거의 확실한 애가 우리 학원 다니고 동아고 2의 전교 1등을 지난번에 했던 애도 우리 학원에 다니고 고3 전교 1등도 우리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아 애들이 저희는 위치상 다른 학원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몇십 명대 정도 되는데 전교 1등을 계속 저희가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 2학년 전교 1등 하는 애가 완전히 탁월한 애예요. 걔는 고1 때부터 고3 모의고사를 거의 다 맞는 애예요. 거의 어릴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비현실성이라는 답을 서술형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성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비현실성이라고 썼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이거 교사용 교과서에서 같은 말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이한 이야기, 비현실, 물론 문학적으로 엄밀하게 들어가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크로스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0점 처리해버렸어. 얘는 서울대 가래거든요. 근데 이게 0점 처리해버리니까 점수 확 내려갔죠. 그러니까 등급이 다행히 중간기만 합하면 1등급이 나오기는 하는데 등수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죠. 학교에서 절대 안 바꿔줍니다. 다른 학교는 바꿔줘요. 인창고 항의하면 바꿔주고 토평고 저희가 바꿨거든요. 전교 1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가서 선생님한테 2명 데리고 가서, 왜냐하면 명확히 틀렸으니까 문제가 항의해. 그러면 바꿔주는데요. 동아고가 왜 안 바꿔주냐면, 말씀드려도 되나? 작년에 제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동아고 선생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거 너무 문제 있다, 이 문제가. 그래서 항의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메일 주소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문서를 하나 보냈어요. 3페이지짜리로 요 문제가 틀린 이유를 논문처럼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맞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고 나서 자존심이 좀 상하셨던 거예요. 올해는 절대 안 바꿔야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문제가 1학년에도 있고 2학년에도 있고 총 합쳐서 문제가 되는 문제가 3문제가 있는데 하나도 안 바꿔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제가 학부모였으면 저는 교육청 갔어요. 왜냐면 말도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만약에 얘가 서울대 못 가면, 왜냐하면 맞는 걸 틀리게 했으니까 학교 선생님 잘못하신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문제가 어떻다 그랬죠? 어렵다 그랬나요? 쉽다 그랬나요? 쉬워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채점을 어떻게 해버려요? 엄격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만큼 뭐가 다르면 다 날려버리는 거니까. 사실 자, 최상위권, 글쎄요, 동아고 가서 완전 최상위권 찍을 자신 있는 애가 아닌 그냥 상위권 있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아예 막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사실 애들한테 동아고 간 거 만족한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20% 안 됩니다. 자, 인창고 어떻게 나오냐면, 인창고는 절충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형으로도 나오고, 근데 이게 퍼센트 보시면 돼요. 퍼센트. 교과서 내에서 요만큼, 그리고 교과서 바깥에서 예고 안 하고 나오는 게 요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창고나 수태고나 이런 거 만만하게 옛날처럼 생각하시고 그냥 대충 가서 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지가 아니고, 미리 범위를 폭넓게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학교 마찬가지인데요. 토평고 있죠. 토평고 어려워진 지 좀 됐습니다. 비율이 인천고보다 더 높죠. 절반 정도 외부에서 나와요. 이거 중간고사고요. 요거는 기말고사인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보이시죠? 이게 코멘트를 달아놓은 건데요. 이거 어머님들 그거 다 있어요. 댁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너무 모르는 게 많이 나와서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설을 아는 게 나오면 그냥 쭉 보고 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나오니까 그냥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수능용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기말고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얘는 또 난이도가 널뛰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잘 못 봐가지고 요때 내가 이걸 커버해야지 라고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쉬우니까 다 잘 봐버렸어.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토평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토평고는 대학을 잘 못 보내는 거는 아시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2, 3년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수능 성적이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자, 도농고입니다. 도농고는 이제 수능형으로 점차 바꿔가고 있는 추세고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인데, 얘네는 이제 가나다에서 가는 교과서 내 거, 나는 교과서 외 거, 이런 식으로 내는 학교입니다. 자, 가운고는 교과서 내에서 다 나오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경향은 이 학교의 계속된 경향이 아닙니다. 올해만 그런 거예요. 가운고는 재작년에는 또 되게 수능형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온 것만 다 외우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가운고에는 지금 정원이 좀 늘어가서 300명 넘거든요, 한 학년에. 근데 유학생들이 있는 거 아시죠? 가운고 유학생, 다산고 유학생. 그게 뭐냐면 강남에서 주소 옮겨온 애들, 그래서 여기서 내신 따려고, 그럼 걔네들이 와서 가운고하고 다산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까요? 매우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위에를 3명에서 5명 그냥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저희 다산관에도 이제 학원 다니겠다고 왔었는데, 오면 이 동네 애들하고 앉는 자세부터 달라요. 여기 애들은 이렇게 딱 앉아요. 거기 애들은 이렇게 앉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당신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앉아있는 눈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쇼핑하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 근데 걔네가 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쉬웠는데, 얘는 이제 그런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능형으로 더 냅니다, 학교에서. 강원고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구리고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건데, 작년 제가 요맘때 여기서 설명회 때 구리고는 저기서 완전 내신형이었어요. 되게 쉽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것만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단 하나 구리고는 주의할 게 어휘. 그러니까 한자 모르고 한자 성어 모르고 이런 거를 구리고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휘 문제를 많이 내요. 그리고 한자 성어 같은 거를 갑자기 관계도 없는데 막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굉장히 쉬웠는데 올해는 완전 수능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 밑에는 난이도가 급상승해가지고 중간 이때보다 기말이 여기도 중상인데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항의가 있었던지 아니면 욕을 많이 먹었던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대학을 가겠냐. 왜냐하면 지금에는 수능 다 봐야 되는데 똑같은 범위로 다 봐야 되는데 교과서만 공부시키는 학교와 외부 공부시키는 학교는 아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369입니다. 369는 원래 수능형이고요. 수능형으로 굉장히 많이 내고 작년에는 요게 작년에 30%였어요. 자, 요게 작년에 70%였습니다. 굉장히 이쪽을 많이 내고 그 자이스토리나 이런 모의고사에서 많이 내기 때문에 369를 보내시려면 유리한 게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고1 거는 한 7개년 정도 다 풀어보고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 아예 그거를 메인 교재로 써요. 자, 구리여고입니다. 구리여고는 문제의 절대적인 난이도 높지 않은데 여고의 특성을 아시죠? 여고 애들이 국어를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어라도 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어에 다 목숨을 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아고처럼 90점대로 간격이 촘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리고 보내실 어머님들은 얘가 국어 앤드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가면 엄청 많이 상위권 갈 수 있어요. 국어만 잘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자, 다산고입니다. 다산고는 평범합니다. 다산고는 평범한데 사실 이쪽 다산고 어머님들이 많지 않으셔서 다산고가 처음에 6년 됐거든요. 지금 못하는 학교로 유명했잖아요. 처음에 원래 신도시 처음 생기면 담배 피는 애들 많고 막 엉망인데 학교에서 노력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구리 쪽하고 다산 쪽하고 비교해 보면 어디 쪽 애들이 수준이 조금 더 높을까요? 구리 쪽이 더 높습니다. 다산에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원래 신도시는 그렇거든요. 그 바뀌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다산고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생긴 지가 제일 오래된 쪽에 속하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개최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수태고입니다. 수태고 특징은 이거 특징입니다. 여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100%까지 가요. 1학년인데. 그러니까 교과서 안 내버려. 그냥 여기서 다 내고 2학년은 지금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프린트는 주는데 교과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 중에 여기가 높은 애들은 그 전에 수능형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애들이고 모의고사 같은 거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동두천외고 관심 있는 어머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작년인가 올해부터인가 완전 수능형이고요. 얘네는 여기서 지금 몇 개 여기 보이시나요, 어머님들? 30작품. 다른 학교는 몇 개인지 아세요? 많은 학교가 7개예요. 7개. 30개 냈어요. 이제 드디어 외고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두천외고가 원래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조금 외고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가는 애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2학년은 지금 예비고이기 때문에 2학년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저 위에 있는 거 수능형인지 내신형인지 정도만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전부 다 수능형으로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내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쟤네 보세요. 오히려 요 학교가 내신형으로 자꾸 내고 약간의 수능형만 내고 있는 이거 보세요. 이거 100%라니까요. 고2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자, 369 그렇습니다. 네.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여름방학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번에 등록을 하게 되시면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기는 다 끝난 거예요. 2기부터 시작인데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 시조 70편 정도는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1, 2에 다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비문학 독해 원리인데 문제풀이에 지금부터 중심을 두면 구구단도 안 외우고 그냥 막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산하면 할 수 있죠. 2, 3번 곱하면 2, 3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뭘 해야 되는 시기냐면 읽고 요약하고 선생님한테 설명.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읽고 요약하고 선생님한테 설명해야 되는 게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레벨보다 약간 더 높은 걸로 해서 고1 게 딱 적당하겠죠.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 예비 고1은 시켜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요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를 긴 지문, 요때는 중지문 들어가고 긴 지문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시조가 아니고 소설로 바뀌어야 됩니다. 방학 스케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대부분 아마 재원생 어머님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특이한 점은 이제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백숙데이라는 걸 넣은 겁니다. 백숙데이는 수목금 중에 하루 선택해가지고 10to 10 하는 거예요. 국어 하루 안에 하는 건데 모의고사 풀고 아침에 그 다음 특강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자습하고 그 다음 뒤에 가서 1대1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숙제도 뒤에서 하고 모든 거를 하루 안에 국어 끝내는 거. 근데 그 국영수잖아요. 그 바뀐 건 아시죠? 한 8년 됐나요? 이게 순서 중요한 거로 따지면 수학, 그 다음이 국어가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죠. 대학 가는데 그 다음이 영어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수학 관계자 없으시죠? 주 5일을 다 잡고 있으면 국어 어떻게 하고 그게 가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정규 수업이 어디로 밀렸어요? 주말로 밀려 있잖아요 지금. 그럼 정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하는데 내신 기간이 학원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긴 학원은 8주를 내신 대비를 해요. 8주를. 보통 평균이 6주를 하거든요. 근데 직보까지 합하면 7주예요. 근데 그런 시험이 몇 번이죠? 중간기말 있으니까 4번이잖아요. 47, 28이잖아요. 28주. 그러면 1년이 50몇 주죠? 54주인가요? 52주인가요? 52주에서 28주를 빼면 몇 주가 남아요? 이제 20주 조금 넘게 남는 거잖아요. 그 시간 중에서 뭐 다른 휴가 기간도 있고 빼고 나면, 자,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한다 해보세요. 그걸로 20주면 60시간인데 내가 만약에 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공부를 했어. 그럼 몇 시간 해? 24시간이죠. 그럼 그렇게 3일 공부한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공부한 게.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 대비가 되지를 않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은데 수능 대비를 시키고 싶은데, 그러니까 말이 수능 대비지 폭넓은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평소에 내신 대비를 하느라고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어. 그럼 남는 시간이 방학인데, 방학 때, 그러니까 백숙데이를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특강을 안 줘도 그냥 다 무료예요. 모의고사부터 10to 10을 무료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학원이 저걸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어를 최소한으로 2등급은 혹은 3등급은 맞춰야 대학을 갈 텐데 그게 내신 때문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애들한테 야 10to 10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수학학원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머님께서는 학생이 하루만 수학학원에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하루만 빼주세요. 국어에서 하루만 숙제까지 거기서 다 하니까 나머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좀 짜주시면 됩니다. 자, 하루 시간표가 이렇게 되는데요. 9시 50분에 입실해가지고 모의고사 보고 11시 20분까지 20분 동안 스스로 오답하고 나서 해설 강의를 공통으로 듣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요. 특강 들을 사람 듣고 특강 연습하고 테스트, 그러니까 조교 다 투입돼가지고 1대1로 막 하고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번 6시간 연강을 할 수도 있고 3시간만 들을 수도 있어요. 안 들으면 교재 선정해서 자습해도 돼요. 저녁 먹고 와서 이 시간 중요한 거예요. 1대1 질문하고 내부에 인강 들어도 되고 본인이 외부 인강 들어도 되고 국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걸로 만드는, 하루 종일 공부했던 거를 이때 오답도 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싹 하루를 잡아주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특강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안내문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시간표하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링크 보내주신 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머리 맞대고 시간을 짜주시면 되고요. 자, 그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풀코스로 10to10 할 애들은 아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애는 5점만 가능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만 2번 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클리닉 1 모의고사 하고 난 수요일날 오답까지 해설 강의까지 듣고 가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근데 같은 거는 같은 주에는 같은 게 아니까 고1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고1 한번 하고 고2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공부량을 확보하자는 주의니까 학생 C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6시간 연강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짧은 특강 하나만 듣고 나머지는 자습할게요.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거를 딱 정해진 대로 모든 학생이 해라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효율적으로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것도 뒷장에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 방학 시스템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잠깐 질문 받을게요. 없으시죠? 그러면 저희 학원 정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학원 홈페이지 약간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일단 강사는 지금 저부터 강사 소개 보시고 싶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선생님들 강의 듣고 싶으면 이거 누르면 강의 나와요.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되고 쭉 이제 다 나옵니다. 오늘 아직 시험이 덜 끝나가지고 모든 선생님이 다 오지는 못하셨는데 오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다 오셨고요. 전부 다 경력이 전부 다 전임 선생님. 그러니까 구리 남양, 이거 업계 비밀인데 구리 남양주에 있는 국어학원 중에 가서 이제 너무 젊고 약간 대학생일 가능성이 있고 파트 선생님이 있는 그런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파트 선생님 아니고 다 전임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에 뼈를 묻을 분들이십니다. 전부 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연국어 치시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팝업 같은 것도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학원이 이제 우리 애가 이번 주에 가족 여행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고1 딱 누르면 여기 선생님들 강의가 자동으로 다 올라가게 뒤에 카메라 있는 것처럼 모든 강의실에 다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딱 지금 로그인 안 돼 있어서 지금 보지는 못하시는데 딱 누르면 바로 정규 수업한 거 눌러가지고 바로 보실 수가 있고 모르는 거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온라인 형태로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양한 시스템들이 홈페이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시면 이 안에서 아예 온라인으로만 들을 수 있는 전용 특강도 있고 외부 학생들도 듣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전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소개 인사 드리겠습니다. 전 구명진 부장님부터 저쪽에 소개해 주십시오. 저기. 안녕하세요. 단주로 온 활자에 호흡을 불어넣는 구호강사 국민입니다. 지문과 선택지 속에 숨어있는 일점을 찾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국어가 좋아서 수학도 좋아하고 영어도 좋아하고 탐구도 좋아하는 학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태관에서 일하고 있는 조성원 부장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작은 성취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성취감을 같이 느낄 수 있게끔 옆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산관 고등부 강사 박지혁입니다. 여러 학교 수업 많이 해봐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 생각한 거는 아시다시피 국어가 읽기니까 문장도 잘 모르는 친구 많아요. 같이 옆에서 형처럼 읽어주고 하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관의 구담영 과장입니다.
되게 연약해 보이지만 강하고 빡세게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태관에서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미입니다. 중학교 시험이 점점 쉬워지고 중학교 때부터 뭐 필요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시기가 중등부입니다. 가장 기초를 다지고 또 국어를 가장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기초를 열심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관에서 중등부와 고1 수업 맡고 있는 오윤서 강사입니다. 네, 재밌고 술술 익히는 국어 수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저희 용기를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2부로 임성영 맥 입시 컨설팅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매년 오긴 하시는데 스케줄이 워낙 빡빡하셔가지고 올해도 모시느라고 굉장히 스케줄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클릭을 해주시죠. 추우세요? 괜찮으신가요? 주머니 넣을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마이크를 안 쓰는데 아침에 영통에서 2시간을 떠들고 왔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들 끝나면 뒤에 예비고 2, 3 아이들이 또 있어서 마이크를 좀 쓰겠습니다. 이 목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성하지가 않아요.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2시간 정도 되는데 시간을 압축해서 쓰겠습니다. 꼭 아셔야 되는 내용만 좀 빠른 속도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끝나고 질문하시면 제가 받아드릴게요. 우리 애기도 왔네요. 아이고 이뻐라. 막내예요, 어머니? 큰애예요? 아이고 까꿍. 이뻐 죽겠네. 왜냐면 큰애들만 보다가 이렇게 중학생들 보면 이뻐 죽겠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다 같이 안녕하세요 할게요. 그리고 박수를 저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힘차게 박수 치겠습니다. 되셨죠? 박수 소리에 따라서 2학기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막 널뛰기를 하네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은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 이 시험 끝나고 아이들은 이제 놀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들이 설명회 갔다 오면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그죠? 너 일로 와서 앉아봐. 이런 얘기도 안 돼요. 자,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냐면 2027과 2028은 완전히 다른 입시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큰애가 고3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큰애가 없고 고1, 2 손 들어보세요. 고1, 2 있다? 몇 학년이에요, 어머니? 2학년. 네. 1번 타자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1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중1이 있다? 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거 손을 들어보게 하냐면 2027 입시와 2028 입시는 완전히 다른 입시예요. 그리고 2028과 우리 중학교 1학년이 치러야 되는 입시는 2032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또 다른 입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치르는 입시는 브릿지 과정에 있는 거예요. 브릿지 과정. 그러니까 완전 절대평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입시를 이해한다 차원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근거로 판단을 가져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부분이냐면 고입은 대입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거꾸로 준비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어느 고등학교 가야 내신이 잘 나와요? 궁금하죠? 어디 가야 세특 잘 써줘요? 궁금하죠? 어디가 대학 잘 보내요?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대답도 안 해.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의 궤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애는 안 보고 외생 변수만 보는 거예요. 계속. 환경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은 오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아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박스 바깥만 봤다는 얘기죠. 박스 안에가 중요하잖아요. 얘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과목에 강점이 있고 어떤 과목에 약점이 있고 애가 원하는 게 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니? 물어보면 애가 그럴 겁니다.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당황스럽죠. 3월 달에 동아리 결정해야 돼?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공학 간다는 놈이 배드민턴부에 들어가 있고 그래요. 왜 들어갔니? 그러면 계속 떨어져서 거기 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밴드부에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왜 갔니? 그러면 면접 봐서 떨어져서 거기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전공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선택 과목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앞으로 걸어야 될 여정, 얘가 결국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진로와 적성에 대한 부분이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밖에 것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데이터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된다. 9월, 10월 넘어가면 학교에서도 학교를 적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고민을 해도 결론적인 건 뭐냐면 공부는 애가 해야 돼. 엄마 아빠는 아빠가 공부를 잘했고 엄마가 공부를 잘했죠? 근데 애가 공부를 못 해봐. 그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이해를 못 해. 그러면 걔는 유리인간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죠? 남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내 새끼 아닙니까? 공부 잘하면 나 닮고 공부 못하면 아빠 닮고 그런가요? 너무 전곡을 찔렀죠? 성적이 떨어지면 아빠 닮는데 자꾸. 자, 한번 볼게요. 가볼게요. 보이시나요? 잘? 이게 뭐냐면 일반고 비율이 높은 대학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비율별로. 없어요, 어머니들 거에. 여기 보면 26년도에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과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이렇게 비율을 분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해보니까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경인교대요. 경인교대는 91%가 일반고예요. 교대 특목고 애들 잘 안 가잖아요. 누가 가? 외고 애들은 일부 가지. 여자애들. 그 다음에 시립대가 높습니다. 그렇죠. 왜? 등록금이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공부 잘하는 일반고 아이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대 많이 가요. 여자애들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동국대가 많네. 동국대. 홍대가 많네. 저는 이 데이터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제일 적은 데가 어딜까? 보니까 여기 뺄게요. 카이스트 유니버시티 여기는 뺄게요. 얘들은 영과고 애들이 맡아놓고 가는 데니까 번외 경기로 하자고요. 서울대. 그렇죠? 왜? 여긴 뭐 무슨 전형이 없어? 서울대는 무슨 전형이 없어요? 물어봐야지. 이렇게 대답을 나누면서 학교 가면 너 대답 똑바로 해? 그러시죠? 자, 무슨 전형이 없어? 교과 전형이 없어요. 서울대학교는. 다 학종이라고. 그러니까 학종이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특목자사, 과고, 자사고 애들이 유리하겠지. 왜? 생기부 자체가 밀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대입니다. 그렇죠? 진격의 거인 성대. 그 다음 한양대. 저는 연대일 줄 알았는데 한양대가 일반고 비율이 적은 세 번째 학교예요. 그 다음에 서강대예요. 서강대는 뭐 때문에 그래? 얘들 서류가 막강해요.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어. 그러니까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자사가 여기를 많이 가는데 외고 자연계열 아이들은 안 가겠죠. 그렇죠. 자연계들은 성대를 피한다고. 왜? 이 정도 쓸 정도가 되게 되면 성대 정도 쓸 정도, 서강대 쓸 정도 되죠? 그럼 얘들은 수능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납치되기 때문에 서강대는 이과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고나 외고 애들이 많이 가겠지. 그 다음 연대, 고대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들의 로직이 좀 다르죠? 알고 있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고 비중이 높은 데는 어디 정도까지? 중대, 고대 정도까지가 이렇게 높더라라는 얘기예요. 높더라. 고등학교 결정할 때 저희가 오늘 설명회 준비하면서 연구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집 보면 양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저 연구될 뻔했어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 학교별 현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조금 크게 놔볼까?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볼까요? 인원수 중요하죠? 인원수가 왜 중요해? 10% 따져봐. 몇 명이 있나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210명, 구리여자 적네. 동아고 인원 많죠? 3학고 인원이 적네. 나머지 200명대 얘하고 적네요. 그렇죠? 인원이 적다는 건 생각을 해봐. 1등급 10% 딱 때려보니까 저 16명이야, 16명. 15명이야.
여기는 48명이에요. 그렇죠? 답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2등급 34%야. 기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 보고 결정할 건 아니지만 인원수는 중요한 지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중요해요. 졸업생들이 어떻게 가나를 봐야 되겠지. 자, 저 다 분석해 놨어요. 어우, 잘했죠? 다른 데서도 이런 거 해요? 아유, 이 학원 좋은 학원이야. 자, 볼까요? 여기 동하고 봐요. 이게 재수 비율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재수하거나 대학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놈, 10놈 있으면은 4놈이 재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과 맞먹어요. 42%니까. 동아고 아이들이 상담에 작년에도 많이 왔습니다. 올해도 지금 많은 아이들 상담해보면 얘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은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교과 학종 안 쓸 거거든. 뭐 때문에? 내신이 낮아도 수능은 위에 있어. 그러니까 정시로 써서 위에 있는 대학을 가지고 교과와 학종 써서 낮춰서 가진 않겠죠. 자, 무슨 얘기냐? 내가 교과 쓰면 가천대 갈 수 있어. 근데 수능으로 썼더니 중앙대 갈 수 있어. 어떻게 하실래요? 가천대 가실래요? 중앙대 가실래요? 아니면 지구로 떠날래요? 중앙대 가겠지. 그럼 얘들은 교과 학종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뭐 써? 수시에 쓸 게 없어. 그러니까 논술 잡고 수능 잘 보면 논술장에 안 가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수능을 못 보면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내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 진학률이 빨간 거 이거. 전문대야 이거 파란 게. 전문대 진학률이 어디가 높아? 어머나 세상에 구리여고는 이렇게 높아요. 왜 그래? 여자애들이 바보라 그래요? 아니에요. 메디컬 라인, 즉 보건계열을 가기 때문에 그래. 어디 많이 가? 간호학과. 그러잖아요? 전문대도 간호학과 몇 년제예요? 4년제로 다 바뀌었어. 거기다 방사선, 물리치료, 취업이 잘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거 방사선, 물리치료,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건계열 때문에 이게 높은 거예요. 유아교육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 369 보니까 진학률이 높아. 인창고도 높아. 나머지 50%대예요. 그러니까 9등급으로 보면 50%가 40%가 몇 등급이에요? 40%가 4등급이잖아요. 5등급이 60%니까 4.5등급. 5등급 정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4년제 대학은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다. 4.5등급 정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중3 어머니들한테 막 국민대 얘기하고 당국대 얘기하고 그러면은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적어도 우린 꿈이 있어야 돼. 그지 않아요? 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어느 고등학교가 진학률이 어떻게 되고 재수 비율을 보면 자, 고등학교에서 학교 정문에다 플랜카드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은 재수생이고 요 놈은 삼수생이고 얘는 중복 합격자예요 라고 안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학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높겠죠. 왜? 재수에서 오면 오늘도 지금 재수생들이 성적표를 보내요. 육모를 7월 1일 날 성적표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수능을 아주 아름답게 봤던 아이들이 지금 뭐 1, 2, 111 이렇게 찍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정시 썼다 다 떨어졌는데 올해는 너 이렇게 되면 서울대 갈 수 있으니까 수학만 조금 더 잡어. 떨어져도 곧 죽어도 고대는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요. 분석해서.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재수 비율이 없네. 재수 비율이 낮으니까 다 보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보세요. 그럼 몇 프로야? 거의 90% 다 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태코는 현실적으로 다 보내. 그러면 어머니도 생각해보세요. 진학률이 높으면 정말 좋은 걸까? 라는 건 퀘스천 마크. 진학률이 낮은 것보다야 높은 게 좋겠죠. 맞아요? 이제 그것도 대답하기 싫어요? 너무 심각해. 자, 높은 게 좋겠죠. 그런데 진학의 퀄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가 얼마나 잘 보냈을까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학업성 취도 비교를 한번 볼게요.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우리 아이들 성적표에 없어요. 그런데 수학을 역공학으로 풀어가지고 기울기와 절편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면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거니까. 자, 없어요. 우리 성적표에. 여기 보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 구리고 보세요. 구리고. 표준 편차가 자,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상은 한 자리 숫자예요. 외대부고가 4, 5, 6 그런다고. 그리고 평균이 몇 점이야? 90점, 89점 그래요. 그러니까
90점에 4라는 건 다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나올 수가 없는 학교예요. 그런 학교는. 자, 문제는 여기 보면 24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양극화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떠다? 벌어져 있다.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구리여고. 아까 원장님 뒤에서 제가 하는 거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여자는 독하다. 이걸 알 수 있어. 왜 9잖아, 9. 그러니까 평균이 71이니까 얘들은 A 비율이 55.7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90이 넘는다는 얘기지. 쉽게 보면. 무슨 얘기다? 등급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점수는 잘 나와. 자, 중학교고 고등학교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가 뭐예요? 맞추면 제가 녹차를 2병 드릴게요. 냉장고에 많아. 내가 아까 봤어. 차이점이 뭐예요? 아, 그것도 있는데 중학교는 뭐냐면 점수 논리예요. 점수 논리. 적으세요. 고등학교는 등수 논리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점수만 잘 맞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는 점수가 나와도 등급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 중간고사를 보면 이게 약 70% 정도가 고3까지 갑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 내가 올라가면 다른 애도 같이 올라와. 내가 떨어지면 딴 놈도 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자리매김이 되면 계속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고등학교 내신은 공중목욕탕 가면 땡땡한 비누 있죠. 알뜰한 비누 있죠. 아직도 그대로야. 모르네, 몰라. 자, 그렇다 이거야. 안 바뀐다 이거야. 그러니까 2학기가 넘어가는 지금은 무엇에 포인트를 둬서 공부해야 된다? 지금은 중학교 내신 갖고 춤출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그리고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저는 실제 원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상위권이나 메디컬에 가면 무엇 갖고 결정나냐면 국어에서 판가름이 나요. 다른 데서 판가름 안 나. 왜? 맨 꼭대기는 수학이 다 똑같아요. 과학도 다 똑같아요. 영어도 완벽해요. 그러면 어디서 판단이나? 국어밖에 없어, 판단 날 건. 그래서 국어가 강한 아이들이 권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되라? 저를 크게 따라하세요. 국수집. 안 따라하면 남겨서 보충해요. 한 번 더. 국수집. 국어, 수학 집중하라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영어 좋아하는 아이들은 영어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입시는. 그래서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아이들과 엄마들은 입시를 원투로 생각합니다. 원투도.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폭망하는 거예요. 원투두가 아니라고. 뭘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have to도입니다. 해야 될 걸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대학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게 어디에 들어있다? 모집 요강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집 요강에. 그러니까 야, 우리는 여기 오려면 4, 8을 맞춰야 돼. 그래, 고려대학교야. 그게 안 돼. 그러면 아웃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적어도 미적하고 와야 된다? 이게 대학에서 정해놓은 핵심 과목이야. 권장 과목이야. 근데 물리해야 된다고 내내 무르짓고 있는데 지가 물리가 싫대. 어렵대. 그리고 물리를 안 해. 그리고 어디 간대? 공대 간대. 말이 돼야 안 돼요? 3학년 때 와서 애가 허거득합니다. 너 이렇게 되면 학종 못 써. 왜요? 왜요는 일본 놈이 넘는 요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다시 얘기할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have to do. 입시는 want to do가 아니에요. have to do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구리여고는 수학도 봐. 난이도가 높잖아요. A등급 비율이 50이야.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A등급 비율만 봐도 알아. 여기 딱 보면 24, 17, 30이죠? 영어는 쉬워. 여기는 다 높아.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와. 등급이 안 나와. 구려고는 이렇게 되면. 자, 인원도 몇 조각이 안 되는 데서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 이렇게 동아고 보세요. 동아고는 정말 진격의 거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애들도 잘하지만 애들이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엄마들이 학교를 고민할 때 내 아이의 성향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가 어머나 지우개도 흥분하네. 응?
우리 집 애가 1점만 떨어져도 난리 나고 울고불고 숨도 안 쉬고 엄마 개망했어요. 밥도 안 처먹고 이런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심리적 안정이 중요해요. 공부보다. 그러죠? 피스 오브 마인드가 있어야지. 걔 3년 동안 골아 죽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일반고 그냥 평범한 데 가야 돼요. 그런데 성적이 떨어져도 뻔뻔한 새끼들 있다고. 엄마 이번에 내 시험을 좀 많이 못 봤네? 몇 점이나 떨어졌니? 뭐 한 20점? 뭐지 정도. 응?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좀 뻔뻔해야 돼. 어떤 게 나아요? 뻔뻔한 게 나아요? 애가 막 그 주구멍으로 숨어드는 게 나아요? 뻔뻔한 게. 근데 뻔뻔한 척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이중적 태도로 보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일관성 있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된다고. 자, 보세요. 여기를 보면 어디 갔어? 동하고 봐봐. 여기 A등급 비율이 35, 41, 33이에요. 그런데 표준 편차가 4.8, 16, 17, 여기 7 이래. 그러니까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얘들은. 왜? 다 모여 있어. 밀집도가 높아. 그 다음에 369 봐봐. 369 난이도 높죠? 국어 어렵네. 수학도 48, 이건 평범하네. 이거 영어 조금 어렵게 내네. 369는요. 이런 식이다 이겁니다. 이런 식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만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이 데이터는 원장님 드렸어요. 원장님 드렸고 상담할 때 궁금하면 원장님한테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고등학교 쓰려고 하는데 표준 편차 어느 정도 돼요? 해서 뽑아달라 그러세요. 되셨죠? 네, 저 이거 분석하는 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잘했죠? 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이런 거 만드는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 수학적 공식으로 못 만든다 그럽니다. 못 만드는 게 어딨어. 수학을 자기가 모르는 거지. 자, 넘어갈게요.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본 내용 들어갈게요. 본 내용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뒤에 어머니들이 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갈게요. 앞에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갑니다. 자, 제 이름은 임성년이고요.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 이메일 주소 넣어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근데 내가 설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건데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서 막 넣고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이게 제 정시하고 수시하고 합격자 명단이에요. 여기서 특징적인 애가 있어. 얘 여기 있어. 서울대 우주공학과. 대단하죠? 멋있잖아요? 얘 내신 4.4인 애입니다. 내신 4.4. 그러면 내신 갖고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엄마들은 내신 나쁘면 뭐 난리 난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강점이 뭔지를 봐야지. 우리 애는 내신이 약하고 수능이 강해. 근데 우리 애는 나머지는 다 안 되는데 뭐가 강하다? 수학만 강해. 그러면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면 논술을 쓰면 될 거고 우리 애는 영어가 강해. 그리고 나머지는 좀 약해? 그럼 외국 가서 학종으로 움직이면 될 거고 애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보셔야지 다 잘하라고 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시대 얘기지. 예를 들면 내신도 잘해야 돼. 생기부 관리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운동도 잘해야 돼. 수능도 잘해야 돼. 생기부 관리 다 잘해서 다 잘해야 돼. 그럼 뭐랑 같냐면 엄마들한테 이거를 얘기하는 거 똑같아. 아빠가 몸매도 20대처럼 유지해야 돼. 얼굴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야 돼. 살림도 잘해야 돼. 돈도 잘 벌어야 돼. 시부모도 공양해야 돼. 그러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지금 몸매가 나으세요? 20대 몸매가 나으세요? 여전히 안 좋으세요? 죄송해요. 다 잘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내 아이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라 이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냐? 이거 두 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두 개. 그리고 여기에 합격 자소서를 제가 넣어놨어요. 이 중에 아마 외고나 자사고를 쓸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작년에 북일고는 넣으면 붙었어요. 넣으면 자사고가 갈수록 내려가. 제 5명 했는데 5명 다 붙었어요. 원래 그 중학교는 안 합니다. 그런데 고입에 있던 대입을 하는 엄마들이 동생이 있으니까 해주세요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11명 했는데 9명인가 붙었어요. 9명인가. 그러면 다 붙은 거 아니에요 거의? 그걸 두 놈은 면접 가서 말을 더듬어서 떨어졌어요. 자, 갑니다. 엄마들이 물어보는 거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우리 애는 어디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아까 뭐예요? 이거는 다 뭐다? 겉껍데기만 보고 물어보는 거다. 이제는 내 아이의 내면의 모습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빠르게 갑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수시는 수능을 보고 정시는 학생부를 본다. 이게 입시의 결론이에요. 결론. 무슨 얘기냐? 교과와 학종, 여기 논술은 제가 빼고 가겠습니다. 교과와 학종을 보면 이게 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능을 본다 그랬습니다. 수능을 본다. 무슨 얘기다? 이 교과는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하기에 내신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학은 내신을 이제 믿지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가면은 4등급이 2등급이라고 와서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박에다 줄 거 갖고 난 수박이야 이거하고 똑같아.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대학은. 두 번째, 이 정시가 수능이 어려워질까 수월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죠. 지금의 수능보다. 단서가 있죠. 지금의 수능보다. 왜? 미적이 없어. 그 다음에 과탐이 없어. 통사 통과로 넘어가 있어. 시험 범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택이 없어지고 다 통일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겠죠, 지금보다. 그러니까 수능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대학에 선택하는 건 뭡니까? 최저로 올려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내신은 못 믿잖아. 필터링이 있어야 돼. 최저로 올려야 돼. 그러면 뭐가 발생돼? 사교육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자율공부를 해서 92개 대학에다가 이미 결정했어요. 뭐를? 92개 대학에 585억을 투자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최저로 올리지 마예요. 최저로 올리지 마. 그러니까 안 올려요, 대학은. 그러면 안 올리면 우리 엄마들은 좋겠죠. 왜? 애가 최저 충족을 다 할 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내신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텐데. 아니에요? 최저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어. 그러면 수능 충족률이 올라갈 거예요. 수능 2합 5, 3합 8을 맞춘 애들이 많아진다고. 많아지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내신이 올라가겠지. 그런데 우리 애는 내신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시작도 안 했는데 초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중학교 때는 애를 보면 흐뭇해요, 엄마들이. 그렇지 않아요? 얘를 내가 어떻게 낳았지?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중간고사 먹고 나면 그 마음이 싹 바뀔 거예요. 이 새끼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자, 잘 보세요. 교과에 뭘 집어넣어? 그러니까 필터링을 걸어야 되니까 자꾸 서류를 집어넣어. 서류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그 서류가 어디 있어? 고대 들어가, 한양대 들어가, 성대 들어가, 경희대 들어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예요. 건대 들어가, 동국대 들어가 그래. 근데 우리 아이들 때는 다 들어가요. 15개 대학은 서울대가 없잖아, 교과가. 그러니까 서울대 빼고 다 들어갑니다. 다. 그 다음에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저가 없잖아요, 거의. 메디컬하고 스카이 빼고는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올해 중대와 성대가 최저를 걸었어요. 3합 6으로. 못 맞춘다고. 못 맞춘다고. 그러니까 수능에, 여기다가 학생부에다가 최저를 건다 이거예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신이 나쁘니까 나는 학종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종은 교과가 나쁜 아이들이 점핑카드로 쓰는 거 정도 생각하는데 이제 어렵다 이거예요. 왜? 최저가 걸려드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정시는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정시에 23년도부터 서울대는 뭘 집어넣었다? 여기에 서류를 집어넣었다. 왜? 고교학점제가니까. 24년에 고대가 집어넣었다. 작년에 연대가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정시에 이미 서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퇴를 해봐야 별조가 없어요, 이제는. 왜? 자퇴하면은 정시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5개 대학은 이미 서류를 다 집어넣었어. 외대 빼고. 한국 외대는 정시 100이에요. 수능 100. 나머지는 서류와 출석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검정고시생들이 뭔가 오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보면 정시에도 서류가 들어와 있고 학종에다가 최저 집어넣고 서류 학생부에다가 교과 집어넣고 최저 집어넣고 원래 최저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접점해서 만나고 있다 이겁니다. 만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를 따라하세요. 수시의 정시화. 정시의 수시화. 이게 한마디로 규정 지으면 지금 입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입시가. 자, 넘어갑니다. 중학교는 희망이 있어. 네, 이거를 다음 타임에 보여줘야 되는데 엄마들 숨 넘어갈까 봐 걱정해요. 엠브라스를 대기시켜야 되나. 자, 잘 보세요. 이게 5등급의 등급이야. 어? 이거 집에 가서 잘 복사해갖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내년에 끝까지 봐야 되니까 애가 냉장고를 안 열 거예요, 아마 이제. 자, 잘 보세요. 이게 9등급제 평균이에요. 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 오늘 이 얘기하니까 애들이 눈만 꾸먹꾸먹하고 숨을 안 쉽니다. 여기 1.5 정도, 4, 5 정도 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스카이라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등급으로 바꾸면 2.38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야? 국민대학교야, 이게. 어? 국민대라고, 국민대. 갈 대학이 없어요, 별로. 2등급 나왔다. 그러면 2등급이면 어디 생각하냐면 얘들 시립대 정도 생각해요. 2등급이면. 근데 9등급으로 가죠? 어디야? 3.45야. 이거 수원대학교예요. 수원대학교. 응? 그리고 잘하면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학종으로 쓰는 겁니다. 학종으로. 3등급이면 나쁘지는 않죠.
3등급이면 몇 등급이야? 여기 있네. 5등급이에요. 5등급. 그러면은 이거는 갈 데가 없어. 이거 전문대 써야 돼요. 그리고 저쪽 천안벨트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강원도로 빠져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환상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 2학년 아이들이. 그러니 오늘 오신 어머님들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현시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걸 갖고 제가 오늘 겁을 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엎어진 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엎어졌다고 자꾸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를 하면 막연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된 입시를 해야 된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면이 있어요. 맞아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안 하면 이제 저 삐지고 빨리 끝내버릴 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지. 맞아요? 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3년의 여정을 가는 설계도면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걸 해야 된다? 애는 몰라도 애는 어리니까 아직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애가 철이 들어갖고 엄마 저는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로직을 짜서 공부할 거니까 어머니는 돈을 많이 벌어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없단 말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알 것만 할게요. 빨리 가볼까요? 자, 수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수능으로 선택해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선울수령 형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는 이걸 안 따라요, 지금. 왜냐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냥 여전히 객관식으로 내고 있어요. 자, 문제가 여기 있네. 자, 잘 들으세요.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갈게요. 자, 이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과목이 뭐예요? 찍어보세요. 왜 국어가 될까요? 통합사회요? 아니,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안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거 애가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자고요. 미적 빠졌지? 미적 없잖아요. 여기 미적은 이게 수원, 수투, 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문과 아이들이 보는 수능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시험은 문과에 유리할까요? 이과에 유리할까요? 결국은 이과 거예요, 이거. 문과는 수시로 끝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통사 통관에 문과 과학 못 하잖아요. 얘들 물리하고 생명 들어가면 머리 쥐어 뜯는다고. 자, 이과 애들은 문제가 뭐예요? 통합사회. 얘들 외우는 거 싫어해. 그잖아요. 수학도 눈으로 푸는 새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 탐만 찍고 편 놔. 나 왜 그런지 몰라 도대체. 자, 보자고요. 영어는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공통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선택이 사라지고 4개가 다 들어와 있어. 저 매체 빠지고. 그러니까 국어가 가장 골치 아픈 과목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어니까 우리말이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만만의 콩떡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때문에 고전합니다. 자, 국어와 수학이 제가 얘기할게요. 국어가 1 나오고 수학이 1 나오면 서울대를 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시 때. 그러면 얘들은 수시 전략을 짤 때 스카이라인을 놓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시 전략은 이미 위에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교과 학종은 빼야 돼요.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은. 작년에 11, 2, 2, 2 이렇게 맞은 애가 아까 걔가 서울대 우주공학과 간 애예요. 얘가. 그 다음에 1, 2, 1, 2, 2 이렇게 맞은 애가 요게 연대 화생공 붙고 어디 갔더라? 아, 서울대 의료학과 붙고 저기 천안에 단국대 약대 갔어요. 예비 4번으로. 문제는 뭐냐면 수학입니다. 수학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근데 국어는 간단하게 생각해.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어가 안 되면 나머지가 다 흔들립니다. 국어가 안 되면.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까지 문해력에 대한 부분, 국어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시켜 놔라라는 얘기예요. 제가 국어학원에 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시에 가면 카이스트 아이들이 와요. 카이스트 유니스트 아이들이. 걔들은 공대를 갔지만 자기가 의대의 꿈을 저버리지 못하고 오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정시에 오지 않아야 될 놈들이 오는 건 뭐냐면 걔들은 국어가 깨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 뒤집기가. 수학과 국어 갖고 국어를 못 뒤집는다고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아이는 권력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국어는 이현. 한 번만 할게요. 아마 이런 때 한 번 하죠. 언제 하겠어요? 너무 심각하시니까. 자, 넘어가요. 원장님 정말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참 제 후배님이긴 하지만 제가 올 때마다 배움을 얻어가요. 그래서 가끔 옵니다. 배워가니까. 존경해요, 존경. 자, 보세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차이가 이거예요. 중학교는 고정분할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거 절대평가죠. 근데 우리가 치러야 되는 시험 뭐냐면 절대와 상대가 합쳐져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성취분할. 이게 낯선 단어인데 성취분할은 뭐냐면 시험을 내고 난이도에 따라서 A등급의 점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인데도 있지만 어디는 84점일 수도 있어. A등급 컷이. 왜? 난이도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 표준 편차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대학은 성취분할 원점수를 요구를 해서 대학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그런데 이 원점수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94점이 A야. 어떤 학교는 82점이 A야. 그러면 아, 여기 센 데네. 여기 시험이 어렵구나라고 대방에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대학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대학에 이 서류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올 초에도 이게 스택관에서 한번 설명회를 했었는데 관이 여러 개니까 헷갈려. 스택관 갈 때 여기 와가지고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왜 아무도 없지? 이상한 거예요. 자, 보자고요. 여기 노란 건 뭐예요? 여긴 내신이 안 들어가. 절대평가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어요? 한번 고민해 볼까요?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왜 이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얘와 얘는 등급이 들어가요. 얘와 얘는 여기 일반 선택까지. 진로 선택은 A, B, C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고3에 가면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빼고 다 진로 선택이야.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부담이 있다, 없다? 적다.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수능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전부 다 내신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신에 묶인다. 3학년 1학기 때. 결론, 얘들은 수능 준비할 시간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없는 아이들. 그래서 수능은 쉽지만 수능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대학을. 그래서 결론은 뭐다? 수능 중심의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수능 중심의 공부를 해라.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전부 다 내신 하지만 내신 갖고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수능 중심의 내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학원에 어디를 가도 영어학원이든 수학학원이든 가면 선생님, 고등학교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느 고등학교가 수능 준비를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잘 해주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동아고는 수능 준비를 잘 해줘요? 애들이 똑똑한 거예요. 애들이 잘해. 제가 보면 뛰어난 애들이 많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과를 만들어내니까 계속 가는 거죠. 그죠? 지속 가능성이 유지되는 거죠.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이거 밑줄 그으세요. 여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찍어보는 게 아니라 알고 가자 이거죠. 왜? 이게 대학에 가는 서류예요. 4가지. 뭐다? 지필과 수행의 비중이 넘어가. 그 다음에 수행평가 영역명이 넘어가. 학교 수준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 보고서 쓰기 이런 것들인데 어떤 학교는 뭐 수행평가 형성평가로 대처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분할 점수, 원점수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뭘 대신할 수 있다? 표준 편차를 대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과목 유형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과목 유형이. 여기까지 해서 4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스쿨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서 대학에 넘어가면 그걸 보면은 학교로 알 수 있었는데 지금 블라인드지 않습니까? 블라인드에도 소용없어요. 사실은요. 일반고야 다 거기서 거기고 외국 아이들 오면 전부 다 프랑스,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러지 않습니까? 국제고 아이들 오면은요. 국제사회 유엔과 관련된 거, 국제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반고는 국제법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국제고네. 학교는 몰라도 그건 알 수 있겠죠. 입학사정관 한 10년 하면은 동아리 이름 보면 얘 어느 학교 이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못하면 바보지. 이거 밖으로 숟가락 놔야지. 자사고 아이들은요. AP 코스가 깔려 있어요. 심화물리, 고급수학, 고급물리. 그거 자사고 아니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일반고는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공동교육과정으로 깔아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퀄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특목 자사는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제가 가라고 안 했어요.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 왜 준비해라? 공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수준 높은 공부를 하게 될 것이며 중학교 때는 웬만큼 성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거 아니에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애가 성적이 안 나면 이런 데 오기 싫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도 꿋꿋이 오시는 분들은 엄마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준비는 해라. 그러나 결정은 나중에 아이와 상담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라.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면 손해보는 게 없어. 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도 이미 내가 심화된 내용들을 공부를 끝냈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학기 공부는 내신 갖고 춤출 때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은 엄마가 철학이 견고해서 나는 철학에 선행을 안 시켜요. 이런 집 있어요. 만나보면. 그런데 실상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가 고통받는 걸 보면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에 대한 답은 없어요. 자식 교육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미래는 열릴 것이라는 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준비해라. 결정은 아이의 뜻에 따르라. 어때요? 합리적이지 않나요? 속으로 그러지. 너 잘 빠져나간다. 합리적이잖아요. 준비하라고요. 그리고 자소서 쓸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면 되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이제. 자, 이제 바뀌는 거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지금 20분이죠. 이제 눈이 나빠서 7시에 또 다음 타임이 있으니까 제가 50분에 끝낼게요. 괜찮죠? 네. 도움은 좀 되시나요? 네. 재밌죠? 네. 내가 봐도 재밌는 것 같아. 자, 보세요. 제가 근데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안 믿기시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각자의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죠? 자, 우리 아이들의 강점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자, 정시가 40%가 붕괴됐다 이 얘기는 15개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공정성 시비 때문에 정시를 못 박아놨다고 해요. 40%로.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시의 인원이 줄고 수시의 인원이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 반영이 전면 확산된다. 아까 외대 빼고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교과백이 무너졌다. 이거 15개 대학이라겠습니다. 국민대 밑으로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입시도 시장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법칙이야. 자,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홍대 이상은 가고 싶죠,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가천대 보낼래요? 숙명여대 보낼래요? 숙명여대잖아. 가천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15개는 어떤 식으로 입시가 바뀌어도 수요자에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해도 써. 그런데 국민대 밑으로는 복잡하게 하면 안 써. 귀찮은 새끼야. 그거 안 쓴다고. 그러면 대학은 충원을 못해. 시장 논리란 얘기죠. 그래서 국민대 밑으로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하고 똑같아. 지금하고. 근데 다 홍대 막 중대, 건대, 경희대 갈 거 아니잖아요. 가요? 내년에 보자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을 잡는 거예요. 15개를 북방한계선으로 나눠놓고 그 밑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나머지는 다 이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밑으로 봐라가 아니라 알고는 있어라는 얘기예요. 알고는 있어라. 그 다음에 연대가 여기 보면 학종이 다각화된다고 그랬죠? 자, 보자고요. 어머님들 대학은 귀찮겠지만 진짜 얘가 똘똘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신 성적 보면은 다 그만한 놈들이 올 거 아니에요. 뭐 하면 알 수 있어요? 말 시켜보면 알아. 말 시켜보면 질문 2개 던지면 얘 뽑아야 될지 떨어뜨려야 될지 압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신입사원들 오면 얘 괜찮네. 아우 얘는 안 되겠는데 얼마 있다 그만두겠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죠? 싹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2개 물어보면 돼. 지원 동기가 뭐예요? 물어보면 똘똘하게 조르륵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에 있는 거 물어보면 지가 한 거니까 조잘조잘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숨이 턱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말을 잘 못해요. 그죠? 천장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한숨만 쉬어. 그리고 면접은 누가 유리해? 아들이 유리해? 딸이 유리해? 딸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아들 많네. 그러니까 면접도 해야 돼. 그래서 집에서 대화를 많이 하라고요. 대화를. 그러죠? 뭐 쓸데없는 얘기하죠? 그럼 밥이나 처먹을 새끼야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봐. 리액션을 크게 주라고. 리액션을. 그래 애가 신나서 더 하지. 그래서 면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눠져요. 연대 같은 경우에 종합인재, 탐구인재. 얘는 뭐예요 이게? 최저가 있는 거고 얘는 최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학종에도 최저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니까
기준치는 수능이란 얘기입니다. 서류가 좋다, 면접을 잘한다가 아니에요. 서류에는 대부분이 최저가 걸리고 면접은 최저가 없어. 그러니까 면접에다가 최저까지 걸면 조건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자고요. 이게 교과예요. 좀 빨리 갑니다. 자, 고대는 알아둬야 돼요. 고대. 여기 보세요. 고려대학교가 3합 7이에요 지금. 근데 폐지했어. 자, 그럼 문제는 뭡니까? 자, 최저가 폐지된다는 것은 지원풀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내신이 올라갈 거예요. 내신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신 관리 철저히 하라고요. 말로 고대 간다가 아니라 고대를 갈 만한 내신 성적을 만들으라고. 그러면 9등급으로 어느 정도 된다? 1.6 정도 되면 고대 갈 수 있어요. 학종으로. 1.4 정도 되면 교과로 끊어서 갈 수 있습니다. 1.4.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최저를 강화시키고 있어. 왜 그래? 이걸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니 거에 있죠? 이거 다 설명드리면 날 새야 되니까 여기 보면 뭐 조건이 많아. 여기 보세요. 교과인데 서류, 정성, 이게 서류야. 근데 여긴 출결이야. 자, 보세요. 서류가 없으면 뭐가 들어가? 따라해 보세요. 출석. 그러면 출석은 이상하다? 왜 출석을 넣지? 문제가 되나? 3학년 1학기 때까지 문제가 안 돼요. 아무도.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되냐면 9월. 원서 쓰고 나서가 문제가 됩니다. 왜? 애들이 학교에 안 가. 1학기 끝나고 모든 입시가 끝났기 때문에 수시를 썼기 때문에 안 가 학교에. 왜?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출석을 넣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학기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면 3학년 2학기는 내신 관리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2.3등급으로 3학년 1학기 때 동국대학교를 예비 1번으로 떨어진 애가 있어요. 의생명공학과를. 근데 3학년 2학기 내신이 1.0이야. 1.0 여자예요. 수원의 매원과인데 그래서 2.0이에요. 얘 올해 어디 갔냐면 대전대학교 한의대 갔습니다. 아무도 왜 안 놀래요? 아, 그 정도는 껌이에요? 아,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재수생이에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마지막까지 모든 거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내신을 올려서 얘는 한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국대 떨어진 게 얘한테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서류 다 들어가죠? 여기 쉴 때 40%예요. 40%. 이건 진심이죠. 한양대 40%예요. 그러니까 내신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출석도 관리해야 되고 서류 관리는 뭐예요? 학생부 관리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종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세특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출석 얘기 있고요. 자, 이거 학종 볼게요. 학종. 여기 보면 말이에요. 면접이 어마무시합니다. 1단계 통과하면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 시립대 면접이 50이에요. 동대 40이고. 그 얘기는 뭡니까? 내신이 부족해도 50%는 면접 갖고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0%는 면접 갖고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경쟁력이 막강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라? 아니, 3학년 때 해도 늦진 않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라 이거예요. 알고는 있어라.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고대가 사합 8에 사합 9로 완화시켰어요. 고대는 뭐냐면 자꾸 도망가니까 그래요. 고대 다니는 아이들은 뭐 하겠어요? 아이씨, 수능 하나만 더만 있으면 서울대인데. 이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고대 다니면서 학종으로 다시 서울대 넣어요. 다니면서 다시 넣는다고. 왜? 걔들은 과외하는 애들이니까 수능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합이 나온다고요, 걔들은. 삼합도 나오고. 자, 여기에 보면 면접 비중이 있고, 자, 여기 서류 백인에 이거는 특목고 거예요. 고대 개적이라는 것은. 참고하세요. 우리가 낯선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단순하게 학생부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신이 안 좋아도 이걸 점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반은 내신. 여기에 전공을 향한 꿈을 향한 도전이 플러스 된 게 생기부의 1학년 때부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학교 왜냐면 놓치면 안 되니까 내년에 지금 어머니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애가 누군지. 자, 전공을 픽스는 안 해도 뭐 정도는 아이하고 대화는 해야 된다? 계열은 나와야 된다. 계열. 얘가 인문인지 자연인지 메디컬 파트의 의학 계열인지 공학인지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정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자애가 하나 질문한 게 2학년 아이예요. 선생님, 제가 약대를 가고 싶어서 1학년 때부터 약대로 생기부를 잡았어요. 그래? 아주 잘했어. 훌륭해. 똘똘해 보여요. 너 내신이 몇이니? 물어보니까 1.6이야. 1.6. 5등급의 1.6은 안 돼요. 약대가.
9등급에 1.4가 약대 라인이에요, 이게. 1.3이 지방대 의대 라인이에요. 내가 1.3 사갖고 재작년에 영남대 의대 보냈다고요. 문제는 여기 1.4가 넘어가 1.6 자체야. 그래서 너는 화생공으로 바꿔라고 얘기했어요. 화학, 생명, 공학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오늘 오신 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오늘 앉은 자리에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완전 공짜로 우리 양재물도 마셔. 자, 여기는 좀 폭넓게 잡으라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까? 면이라고 할게요. 면. 라면의 면 말고 따라해보세요. 면. 자, 여기는 2학년은 선이야. 따라해보세요. 선. 그러면 3학년은 뭐예요? 그렇죠. 따봉! 잘했어요. 점이야, 점. 면선점이에요. 면선점. 이렇게 잡는 거예요, 로직을. 그러면 1학년 때 약학, 생명공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지 말고 계열로 하라고. 공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넘어갈 때 예를 들면 애가 기계에 관심이 많아. 기계공 이렇게 잡았어요. 기계공. 그런데 자, 입시가 복잡해? 아니에요. 입시는 단순해요. 뭐가 복잡해? 우리 집에 성적이 복잡한 거예요. 네? 입시는 단순하다니까? 아니에요? 뭐 아닌 것처럼 해. 자, 속으로 절 비웃는 것 같아. 우리 집은 잘한다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기계야.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여기에 뭐가 나올까? 자동차가 연결되겠죠. 또 뭐도 연결될 수 있어? 로봇도 연결될 수 있겠죠. 또 뭐도 있어? 조선해양도 연결될 수 있겠죠. 또 뭐도 있어? 항공도 연결될 수 있겠죠. 이게 다 기계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일반고에서 쓸 때 조선해양 쓰는 애들이 기본 생기부에는 다 뭘로 돼 있냐면 컴퓨터 기계공으로 돼 있어요. 배가 하나도 없는데요, 선생님? 아니, 조선해양 하는 애, 그러면 한의학과 가는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침통 달고 다니나? 아니에요. 의대 가는 애들은 품에 칼 품고 다녀요? 아니라고요. 학업적 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성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3학년 때 여기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는 거. 그 다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학이에요, 수학. 그리고 공학을 하겠다는 이과 남자아이들이고 여자아이들이고 뭘 해라? 물리를 해라. 물리 빼고 공학하겠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정성이 없잖아요, 진정성이. 우리 애들 물리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 그러면 엄마들 물리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지? 그 엄마 닮은 거요? 죄송해요. 웃잔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요. 대신에 물리해라. 물리하고 화학은 해라. 왜? 이게 자연계열에서 이게 기초과목이잖아요. 그런데 물리를 안 해, 애들이.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져? 3학년 때 공학을 하겠다는데 건축공학을 하겠대. 그래서 과목을 찢어보니까 물리가 없어. 넌 안 돼. 물리가 없지? 너 과목 바꿔. 과 바꿔야 돼. 그럼 저는 그동안 뭐 한 거죠? 삽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선택을 하고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이미 대학은 선택을 했어. 우리 과에 오려면 미적2 해. 그 다음에 물리 해. 화학 해야 돼. 생명공학은 물리하고 생명해야 돼. 화학도 하고 와. 이렇게 정해놨다고. 그런데 선택 과목을 이게 안 나오면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뭘 세울 수 없다? 입시에 뼈대를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다? 뼈대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 그러려면 얘가 나와야 된다. 진로적성이 검사를 해서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심각하게 갖고 엄마 혼자 막 이러다니지 마세요. 애 하는 걸 가만히 봐봐. 응? 애가 고등학교 가서 몇 등급 맞는지 알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어때요? 해볼래요? 안 해볼래요? 해보실래요? 네. 이렇게 대답 크게 한 분들이 대부분 안 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애가 공부할 때 문을 살짝 열고 30분만 쳐다봐. 30분만. 그러면 애가 10분이 지나 20분이 지나 30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1등급, 2등급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애가 공부하다 이 새끼가 낌새가 뭔가 좀 이상한 거야. 10분 지났는데 깜짝이야 이럴 수 있죠. 엄마 왜? 이러면 얘는 3등급입니다. 등급은 애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모든 건 자세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애티튜드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 머리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은 자세를 잡을 때예요. 지금은 자세, 기초과정이니까 자세를 잡고 뭐 해라? 계열을 결정해라. 계열이에요. 전공은 바뀔 수 있어. 왜? 생명공학하다 안 되면 뭘로 바꾸면 돼? 생명과학으로 바꾸고, 생명과학하다 안 되면 응용생명으로 바꾸고, 하다가 안 되면 식물생명, 동물생명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지 않나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면 중국어로 바꾸면 돼. 작년에 여기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되겠는데, 여기 호평고애가 외대를 가고 싶은데 자기가 성적이 안 돼. 그러니까 뭘 잡아왔냐면 외고에 없는 과를 잡아왔어. 외고에 없는 과 알려드려요? 싫으면 말고. 알려줘요? 체코슬로바키아를 잡아왔어. 얘 생기부에 체코가 45개 있어요. 붙었어요. 네. 엄마 압구정에서 떡을 한 마리 해서 보냈더라고. 혼자 그거 다 먹느라고 똥 쌀 뻔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다? 전략을 짜라 이거예요. 전략을 짜라. 넘어갑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런 건. 자, 중요한 거 짚을게요. 정시 짚을게요. 정시는 인원이 줄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남자아이들 특히 내신이 안 나오면 나는 정시 파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내신이 안 나와서 정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내신이 안 되는 아이들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이해되세요? 학교가 갓반고라 동아고처럼 내신이 워낙 아이들이 뛰어나서 다 잘하기 때문에 내신이 안 나와서 내신이 낮아도 수능을 하면 모르겠는데 내신이 낮기 때문에 정시를 한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만 알고 가도 정말 도움이 되겠네. 여쭤볼게요. 수시를 쓸 때, 이제 어머님들이 수시 정시는 아시니까 수시를 쓸 때 이거 1학년 때 알고 가야 돼요. 내신 갖고 원서 쓰겠어요? 수능 갖고 원서 쓰겠어요? 자, 어느 분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기 냉장고에 물 2개 가져가세요. 우린 작은 거에 기뻐해요. 그죠? 다이아 뭐 이런 거. 자, 잘 보세요. 수능과 내신이 있을 때 대부분 엄마들은 내신 갖고 원서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수능이 기준점이에요. 따라하세요. 수능은 하느님과 동기동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수능으로 경희대를 갈 수 있어. 그런데 내신이 얘가 거지 같아.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럴까? 국민대가 거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점수가 낮으니까 쓸게요. 국민대 간다고 보자고요. 자, 경희대면 100분이 88이에요. 자, 내신 2.4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희대 보낼래요? 국민대 보낼래요? 경희대. 자, 두 번째. 자, 우리 애가 내신은 경희대야. 1.7에서 1.8 사이가 나와요. 9등급 기준으로. 그런데 이 새끼가 수능만 가면 그렇게 못 봐와요. 100분이 80 나왔어요. 이거 명지대학교예요. 명지대학교. 명지대 보낼래요? 경희대 보낼래요? 경희대야. 그럼 이때는 얘는 뭘 쓰는 거다? 학생부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고3 원서 쓰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이 기준점이 명확히 서야 된다 이겁니다. 이연국어의 주말에 소중한 시간을 아껴서 왔으니까 이 정도 하나 팁은 알고 가라 이거예요. 문제는 뭐다? 내신 안 수능이 좋은데도 내신 안 나오니까 수시 쓸 때 내신 갖고 쓰려고 그래요. 그럼 납치됩니다. 납치가 뭐예요? 더 위로 갈 수 있는데 밑으로 끝내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걔는 대학 가서 반드시 반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입시의 기준점은 수능이다. 따라하세요. 수능. 그런데 수능을 바라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다른 데서 설명회 때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수능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수시적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정시적 관점이 있어요. 수시적 관점은 뭘 할 수 있다? 셀렉션이 가능하다. 선택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얘기다? 나는 수학이 안 돼. 그래? 난 국어하고 영어하고 탐구하고 셋 중에서 2합 전략 쓸 거야. 아니면 나는 3합 전략 쓸 거야. 나는 의대니까 4합 전략 쓸 거야. 이렇게 전략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정시에 가면 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즉 수능을 기점에 놓고 우리 아이가 어떤 전략을 쓸 건지에 대해서 언제 결정해야 된다? 2학년 1학기 때 결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 세 개는 딴 거 하지 마세요. 무조건 내신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무조건 딴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반장도 시키지 마. 제발 좀. 응? 반장도 시키지 마. 그 바쁜데 왜 반장을 시키냐고. 반장은 언제 하면 돼요? 3학년 1학기 때 하면 돼. 왜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그다음에 다 수능 준비하고 공부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타이틀 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때는 엄청 바빠. 선생님 뒤치다거리 아니라. 그러면 결석생이 있으면 또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반을 챙겼어. 난 내신 거지 같아졌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뭐 해라? 이때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이때 여름방학 때 전형을 결정해라. 우리 애가 교과 중심의 전형으로 갈지 아니면 수능 중심의 전형으로 갈지를 2학년 때 결정하세요. 그래야 범위를 줄여서 선택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자, 아까 뭐 말씀드렸어요? 면선점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기억할 수 있죠?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도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완전 좋아요. 2연 국어.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의 의미 정확하게 나눠드렸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수능 얘기하면 정시하라는 걸로 착각한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정시 비율이 줄어.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돼. 왜? 수시에서 뽑다가 못 뽑으면 넘겨버려요, 정시로. 그걸 뭐라 그래? 따라하세요. 수시 2월. 자, 따라하세요. 2월. 2월 하니까 집에 가면서 3월? 그러면 안 돼요. 2월 넘긴다는 얘기야. 넘긴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넘어갈까? 이거 40% 넘어갈 거예요, 아마. 40% 넘어갈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외대 빼고 전부 다 수능 100이 사실상 없어졌다. 서류가 늘어났다. 다군 이런 건 뺄게요. 자, 이게 비율이야. 원래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밑으로 다 주저앉았다고요. 이게 28년도부터 이렇게 돼 있다고. 동국대는 너무 심하죠. 29%밖에 안 뽑아. 그러니까 대학별로 보면은 정시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역이 정시 중심이에요? 수시 중심이에요? 수시죠. 그러니까 수시로 끝내기를 해라 이게 아니라 항상 정시를 백그라운드에 깔고 수시 중심의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을 중심으로 학생부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대치동 아이들하고 싸워도 안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광교에서 강의했거든요. 그 영통 광교 걔들 세요, 학교가. 유신, 창현 이런 애들은 어디하고 똑같은 학교냐면 동화하고 똑같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질비해요. 그러니까 걔들은 아예 교과 안 씁니다. 학종 관리 안 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정시예요, 걔들은. 어차피 중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등급이 안 나오는 거 뻔히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를 놓고 수시 안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육론 소리야, 걔들은.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떡하지, 선생님? 막 고민을 해요. 그죠? 입시는 안 복잡하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가 복잡하다 그랬어요? 성적이 복잡해. 자, 넘어가요. 여기 보세요. 이미 이게 지금 서류가 들어가 있는 학교야. 이게 내년부터 들어가는 학교예요.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간다고. 이거 참고해서 보세요. 저 이거 정리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자료집 보니까 정말 좋지 않아요? 저 이거 한 2주 걸렸어요. 정리하느라고. 자, 넘어갈게요. 집에서 이거 버리지 말고 잘 놓고 공부하세요. 계속.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거 갈게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 제가 10분 정도만 더 쓰고 마무리할게요.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자사고는 경쟁률이 줄어든다. 외고는 경쟁률이 올라간다. 국제고하고. 여기 보시면 2년째 계속 내려앉고 있어요. 전국자사고는.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도 떨어지고 있어요. 왜? 내신에 대한 유불리 문제. 두 번째, 전국자사고가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다? 북일고에 3년을 다니면 충북대 의대, 충남대 의대를 썼단 말이에요. 지역인재로. 근데 지금은 안 돼. 몇 학년 때 가야 돼? 6학년 때 가야 돼요. 6학년 때. 그러니까 6년을 버텨야 되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외고는 왜 올라가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보면 이과가 1, 2등급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러지 않나요? 문과는 드문드문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는 성적이 인플레이션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문과는 점수가 떨어져야지?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져? 문과의 상위권이 정시로 가면 이과에 밀린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수시로 끝내기 전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고가 올라가는 이유는 일반고의 대부분이 자연 계열이 훨씬 많아요, 인원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등급을 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과만 모여있는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야? 외고하고 국제고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완전 뼛속까지 문과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문과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하면 외고 고민하세요, 어머니. 괜찮아요. 외고나 국제고. 근데 외고보단 국제고 애들이 상태가 조금 나아요. 상태가 좀 나아, 걔들이. 수학을 조금 더 해. 외고 애들 특징이 영어 잘하고 암기하는 거 잘하고 국어 잘해. 그리고 수학이 대부분 바보입니다. 수학이 안 나와요. 근데 수학까지 잘하죠? 우리 애기 수학 잘해요, 어머니? 제가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수학을 웬만큼 한다? 그러면은 외고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이거 정리했어요. 경쟁률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가는 거. 왜 그런지를 요약 정리했습니다. 이거 많기도 하네. 자, 그 다음 볼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사견. 자, 성적에 100분이 따져서 20%를 기준으로 잡고 20% 위에 있다. 그러면은 특목자세를 고민해봐라. 고민해봐라. 그리고 애가 뭐가 세다? 우리 집 새끼는 멘탈이 정말 스틸 멘탈, 막강하다. 얘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너무 뻔뻔해서 내가 상처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 보내세요. 예. 자, 잘 보세요. 애가 상처받는 게 나아요? 엄마가 상처받는 게 나아요? 엄마. 엄마는 누구한테 풀 수 있어? 아빠. 아빠는 어디 가서 풀어야 돼? 회사 가서 풀면, 술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회사 가서 풀면 돼. 그러면 누가 나가? 신입사원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자고요. 20%는 뭐예요? 요게 3등급 안쪽입니다. 9등급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애가 인사이트도 있고 공부하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저는 이 정도 되면 따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국자사를 가려면 수거하기 선행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위험 수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잘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저 북일고 이런 데 보면 어떠냐면 수학이 1학년 1학기 2학기 께 1학기 때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께 1학년 2학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씩 1년을 잡아 당겨버린 거야. 1년을. 그러니까 2학년 때 다 끝나 수학이. 왜 그래? 수학이 끝나야 수능을 준비하지. 그렇게 커리큘럼을 보세요. 그래서 뭘 봐라? 각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봐라. 확률 통계가 몇 학년 때 깔려 있는가 보셔라. 3학년 때 깔려 있으면 내신 대비 3학년 때 하면서 수능 대비를 해야 돼요. 몇 학년 때 있으면 좋을까? 2학년 때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2학년 때 수학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특성화고는 내 얘기 안 할게요. 여기 애들이 9월달 넘어가면 특성화고에서 선배들이 와서 강의한다고. 그럼 애가 홀딱 넘어가갖고 엄마 특성화가도 취업도 하고 대학도 갈 수 있대.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 뽑아, 대학이. 아니, 일반고도 떨어뜨리는데 특성화고를 왜 뽑겠어요? 없다고 안 뽑아요, 거의. 그리고 커리큘럼이 일반 전형을 못 써요. 왜? 1학년은 공통교육과정, 2학년부터 다 찢어져.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전형이 없으니까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써야 돼요. 집에 가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없다는 걸 알아요. 혹시 애가 그 얘기하면 모집요강에서 이렇게 특성화고 특별히 1명, 2명 쭈르륵 없고 1명, 2명 이거 보여주세요. 그럼 애가 질려버릴 거예요, 아마. 안 쓴다 그럴 거예요. 넘어갈게요. 일반고는 균형적인 아이들, 그 다음에 자기 진로가 안정해진 아이들은 저는 일반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진로가 안정해져서 근데 강제로 진로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해지고 뭐가 중요한 아이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 아이들. 여자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남자애들도 있어. 시험 하나만 더 틀려도 집에 와서 난리 난 집이 있어요. 울며 불며 뭐 지구 망했어요. 엄마 개 망했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울고 불고 난리 나는 집.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걔들이 일반고 가면 됩니다. 그냥 어머니 일반고 보냈어요. 예. 가정의 평화가 중요해. 응? 애가 멘탈이 강하지 못하면 3년의 그 무게를 견디지를 못해요.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 대입은 쉬워 보이죠? 우리는 다 뭘로 갔어요? 수능 한 큐에 끝내서 갔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를 이해하기가 힘들어. 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너무 복잡하거든, 직업은. 그런데 넘어갈게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 정리했죠?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우선 1번 재정 이제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진로와 적성이 먼저다. 소주 진로 아니에요. 우리의 계열을 먼저 뜯어봐라. 그리고 교과 관리를 해야 된다. 내신이 먼저다. 그리고 뭐다? 비교과라는 게 내신이 안 되니까 비교과로 넘어가는데 그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되니까 학생부로 뚫어간다? 아니 일반고 가서 그 짓을 왜 하냐고. 어차피 1단계 통과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우선 나머지 신경 쓰지 말고 교과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교과 관리.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제 고민이 되죠. 내신 잘 나온 학교를 갔어. 거기 가면 면학 분위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럼 면학 분위기 좋은 데를 갔어. 그러면 내신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를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를 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오늘은 우리 저 구리여고 한번 볼래? 오늘은 동아고 한번 볼래? 오늘은 수태고 한번 볼까? 오늘은 인창고 한번 보자. 성적을 알림이 사이트에서 놓고 분석해보라고요. 그리고 애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수학이 약하잖아. 근데 이 학교는 수학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너 국어를 잘하잖아. 근데 보니까 여기가 국어가 좀 어려운데 너가 강점이 있을 수 있고 영어는 웬만큼 하니까 여긴 수학이 너무 어려워. 너한테는 수학이 조금 수월한 학교를 찾는 게 어떨까? 아들아, 이렇게. 여기 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가라면 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데이터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하세요. 데이터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면선점 잊어버리지 마세요. 면선점.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과목의 확장성을 고려해라. 확장성. 자, 예를 들면 경영학과 가는 아이들이 경영학과를 갈 때 점수가 안 나오면 어디로 가요? 경영학을 하다가 안 되면 광고 공부로 넘어갑니다. 하다가 안 되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광고 공부 심리잖아요. 심리학으로 넘어갑니다. 심리학의 기본 바탕은 인간이 자리 잡죠. 인간에 대한 이해니까 철학으로 넘어갑니다. 철학의 기본 자리는 뭐예요? 철학의 기본 바탕은 뭐예요? 종교학과입니다. 어머니들 웃죠? 서강대 종교학과입니다. 연대 신학과입니다. 서울대 종교학과입니다. 이게 국제학교 애들이 써오는 로직이에요. 모르셨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종교학과 보냈어요. 서강대 종교학과. 예, 나머지는 다 경영입니다. 경영의 밑바탕 자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철학과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문과 가는 아이들은 이런 로직까지 알고 있어요. 이거 처음 들으시죠? 오늘 굉장히 좋은 거 배웠네. 가실 때 500원씩 놓고 가세요. 나 기름값이라도 하게. 참 약해요. 목 아파. 아이스크림에다 하나 사 먹어야지. 자, 넘어가요. 나머지는 다 됐고, 요거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에요. 여기 2,000명이 있어요. 저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혹시 계신 분 계세요? 없네. 찍어서 들어와서 하루에 내가 하나씩 올려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입시 공부 좀 하세요, 입시 공부. 그리고 설명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세요. 왜? 자꾸 듣다 보면 체화가 돼.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 아이의 미래를 열어가는 큰 틀을 잡자 이겁니다. 엄마는 잘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가 공부해야 돼, 입시를. 그리고 애는 자기 학과 공부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우리 아이들이 3년의 여정에서 어머니들과 우리 원장님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손잡고 성공하는 입시를 진행해서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